인사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법무 관련된 업무들은 AI 에이전트가 대체되고 있다. 더 이상 사람이 새로운 입사자들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AI 속도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반도체 발전 속도보다. 애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너의 모든 정보는 내가 지켜줄게. 근데 이게 상품이 되는 거죠. 애플이 스마트 자동차, PC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0개 이상이 되는 에이전트들을 거느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통폐합하지 않을까. 그럼 현재까지 AI 에이전트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포브스에서 만들어 놓은 리서치한 자료에 의하면 한 200개의 기업이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15조 정도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에 투자한 거 외에 한 3조 정도가 이 200개 기업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별로 내가 텍스트를 집중할 건지 동영상을 집중할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건지에 대한 기술별로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더스트리별로 세그먼테이션 돼서 실제로 버티컬 솔루션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제너럴 LLM이 쭉 오픈 AI를 필두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데가 컨텐츠 크리에이션입니다. 한 1조 정도가 거기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덕티비티,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모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교롭게도 세일즈 앤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해? 라고 하는 모델들은 미국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B2B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로 지금 포지션이 돼 있고요. 그 중에 제일 포커스가 돼 있는, 그 다음에 제일 빠르게 AI가 대체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로 대체되고 있는 마켓은 HR과 리갈입니다. 인사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법무 관련된 업무들은 다 실질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새로운 입사자들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B2B 프로세스를 바꾸는 모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B2B 영역이니까 제너럴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자비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자비스를 통해서 구글 크롬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뭔가를 검색했거나 쇼핑을 하거나 쇼핑을 도와주거나 문서를 서치하거나 아니면 서치된 문서를 논문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들을 구글 자비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WS가 투자한 엔트로픽 컴퓨터 유스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툴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컴퓨팅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모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오픈 AI가 음성 관련된 보이스 모드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다양한 그런 음성 인식 에이전트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애플은 시리 그런 인터페이스들과 연동을 해서 오픈 AI 뒤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AI랑 앞단에 있는 인터페이스랑 어떻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B2B의 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피스 기반의 코파일럿을 만드는데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제로 코파일럿의 픽스된 기능들을 만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 에이전트를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펑션에 맞는 자기의 업무에 맞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지금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각사가 확보하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맞게 AI 에이전트 전략을 세우고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밀고 가고 있고 그 뒷단에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0대 기업, 100대 AI 스타트업들, 1000개 AI 스타트업들이 같이 합종 연행하면서 실제로 멀티 에이전트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코파일럿이 HR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서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전달해 주거나 그래서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업무를
협업하는 에이전트들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들이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GPT-5로 보고 있는데요. 또 오픈 AI의 GPT-5가 이제 멀티모달하고 멀티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멀티모달은 훈련을 했던 데이터 방식이라면 하나씩 나온 이 에이전트들이 100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100가지들을 다 활용을 해서 오픈 AI GPT-5는 이제 그 멀티 에이전트 다중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요소에 사용할지를 합쳐서 이제 질문 방식은 청각과 시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바꾸고 음성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쯤 나올 것 같고요. GPT-5 같은 경우는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소네트 아까 말씀하신 거는 주로 타겟이 코딩입니다. 코딩을 하는데 코딩이 뭐 파이썬 기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C++, 뭐 R 기존에 있었던 코딩 베이스를 다 각각의 에이전트라고 보면 또 얘네들을 멀티로 조합을 해서 가는 부분이고 구글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하고 비디오 같은 거를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AI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말씀하신 대로 B2B 형태로 스튜디오 형태로 코파일럿을 또 다 모읍니다. 제가 요거는 써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엑셀 쓰다가 파워포인트를 옮겨가고 파워포인트에서 워드로 바꾸고 워드에서 PDF 바꾸고 하는 이런 형태의 스튜디오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이제 문서 작업에서는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못 피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메타의 성격에 맞춘 AI 에이전트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갑니다. 아, SNS에 올라가서 텍스트를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그림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뱅크 여기에 에이전트 이름이 사또입니다. 사또. 네, 사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찬가지 멀티 앱들을 멀티 에이전트들을 다 이제 엮어서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제작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AI 애플 인텔리전스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는 멀티 에이전트들이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이 하나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멀티 에이전트 집중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ANI에서 HI까지 가는 단계가 지금 한 영화가 나왔을 때가 200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한 20년 안에 빠르게 그 영화 수준을 따라잡은 거네요. 지금 AI 기술들이.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반도체에는 황해 법칙이 있듯이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AI 속도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반도체 발전 속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12월 달에 자비스의 프리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외돼 있었다는 거죠. 9월 달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챗GPT가 다 하고 넌 뒤에서 숨어서 뭐 하냐 이랬는데 이 애플 AI 인텔리전스가 왜 새로운 이 강자로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온 디바이스 NPU입니다. 휴대폰 안에다가 AI를 장착하는데 물론 삼성도 하긴 했어요. 지금 삼성이 장착한 거는 주로 번역 AI를 집어넣는데 요 애플은 전체 총괄하는 에이전트를 온 디바이스 안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서버를 통해서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서버 자체가 전기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온 디바이스 NPU는 내 정보를 바로바로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어, 이메일을 받았어, 통화를 했어, 누구랑 통화했어.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 자체가 삼성의 이 랭귀지 AI보다는 다르게 나를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형태로 온 디바이스 형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AI가 미쳤다고 애플에 투자를 해서 자기들 걸 써줘라고 들어갔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픈 AI는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LLM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 신상 정보 그리고 나만을 위한 개인 정보들을 못 써요. 왜냐하면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애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애플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보안을 강조했거든요. 왜 보안을 강조했는지를 이번 9월 달에 알게 된 거예요. 아,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지켜주되 온 디바이스에서 지켜준다. 네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애플은 이 아무도 못 풀어요. 잃어버려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너의 모든 정보는 내가 지켜줄게. 근데 이게 상품이 되는 거죠. 가트너에서 작년에 실제로 10대 이제 그 전략 기술 관련해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유독 발표한 것 중에 작년은 AI가 전부 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10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Machine Customers. 예, Machine Customers가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대신 처리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트너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2030년까지 수조 달러를 투자해서 약 150억 개 정도의 자그마한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융복되는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 거고 그게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놀라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메시지를 CIO나 CFO들한테 날린 거고요. 추가된 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인더스트리별로, 버티컬별로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계속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하고 누가 가장 최근접단에서 소통을 하느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100개, 1000개 서비스에 내 개인정보를 흘려야 되느냐 공유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슈퍼앱 네이버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카톡이면 다 통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스케이드된 전문화된 앱을 쓰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좀 앱을 하나씩 따로 따로 쓰는 거를. 그런데 그거를 누가 모을 거냐? AI 시대에 슈퍼 앱이 모을 거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런 음성 인식 비서들, 네,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비서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수백 개 되는 AI 에이전트를 제가 보기에는 슈퍼 앱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틱톡이나 이런 앱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소통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미국적인 정서에서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구글의 크롬이나 가장 인터페이스가 강력한 것이 이제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질적으로 온 디바이스 내에서 개인정보는 실제로 획득을 해서 학습을 하고, 두 번째 이런 AI 에이전트들과 소통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상태에서 내가 이런 고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봐. 내지는 정보를 줘봐. 언레이블 된 걸로 팔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애플이 스마트 자동차 내지는 PC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1000개 이상이 되는 에이전트들을 거느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통폐합하지 않을까. AI 에이전트 트렌드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AI 에이전트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에이전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히 오픈 AI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사용자도 늘리겠지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이미 다 구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구글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을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난 2년 동안 숨죽이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되지 않을까.